안녕하세요. 넥스트 먼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정치 관련 테마주가 어제 강세였고 오늘 역시 강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오늘도 이재명 관련주, 특히나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좀 한동훈 관련주가 굉장히 부진을 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렌트 전공 그리고 동신건설처럼 대부분 이재명 관련주가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정치판에서 지금 제일 지지율이 높게 올라간 부분이라든지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각광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을 하고 좀 해명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죠. 지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한동훈 관련주는 굉장히 급락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명분에서의 입장이 난처해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래서 원래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오렌트 전공 그리고 동신건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이 이재명 관련 테마주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형지 엘리트라든지 CS 같은 이재명 관련주가 분명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 점상을 찍고 있는 이 대표적인 두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이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신건설입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뜻깊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관련 테마주의 대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지금 점상이 연달아 나왔어요. 굉장히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갭상승이죠. 지금 35,250원까지 올랐고요. 그러면 이 35,250원의 가격이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찬성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짧고 굵게 올랐다가 짧고 굵게 확 빠지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이 35,250원의 가격이 지금 보수적인 투자를 할 것인가 혹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있는 이 35,250원 이 전후 가격에서 파는 게 지금 보수적인 접근이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가보겠다고 이제 계속 홀딩을 하게 되시면 그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시 재무적인 접근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을 재무적인 지표 안에서 따라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검정색이 주가고 노란색이 영업이익인데 보통 일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신건설의 주가는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역시 주가가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따라와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결국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동신건설의 주가는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흘러갔던 회사입니다. 여기서 주의하고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은요. 이 부분은 흐름이 다른데 그러면 끼워 맞춘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 좀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이때 기간을 좀 보세요. 2021년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2년 6월이나 9월까지겠죠? 9월이네요. 이때 특징을 많은 분들이 아시죠? 예를 들면 미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제로 금리를 실시를 하고 나서 모든 증시가 다 올랐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증시란 주가는 다 올랐거든요. 그때 오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미국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했었죠. 그 결과 금리가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21년 3월에서 2022년 9월까지는 제외하고 그 뒤를 보면 되는 겁니다. 앞에 제가 그 뒤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결국 이렇게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이 동신건설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신건설의 이제 현재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요. 지금 2023년도는 역대 최고의 매출액을 올리면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2023년도 당시에 굉장히 크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년도 1, 2, 3분기의 합을 좀 더 해보면요. 4분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아마 2023년도만큼의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단기순이익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기업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관련 테마주로 엮이면서 크게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본질적인 부분에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오를 수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을 하면 이재명 관련 테마성을 읽게 되면 주가는 곤두박질 칠 확률이 높고요. 워낙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고점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35,000원이 기준을 잡고 이 35,000원의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더 홀딩해서 가져가는 사람은 진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PBR 밴드 차트 때문이에요. 왼쪽은 보실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PBR 차트를 본다고 하면 PBR 차트 내에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전문용어로 PBR 밴드라고 하는데 이 주황색 선이랑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색 선 사이에서 주가가 흘러간다 이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고점인 이 주황색 선을 벗어난다고 하면 주가는 조정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저점인 아래쪽을 돌파를 당하면 주가는 저평가 관련 수혜를 받아서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숨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파란색이 주가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 초록색, 보라색 보이죠? 이 초록색과 보라색 중에서 어느 점을 더 많이 지나갔느냐를 보는 게 좋아요. 주가 회귀 이론에 따르면 PBR 밴드 이내에서 가장 많은 지나침이 있는 부분이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나갔죠. 그리고 초록색 선 2.1배수 PBR 2.1배수를 본다고 하면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금 동신건설의 주가는 PBR 밴드 내에서 PBR 2.1배수에 잘 지나가는 그러한 기업이다.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초록색 부근을 가장 많이 지나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의 35,000원의 주가가 지금 고평가인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고평가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뭐 이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거 밴드 하나만 보면 시간이 짧아 보이죠. 하지만 이 거리가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예요. 2년입니다. 시간이 2년 동안 물린다는 느낌으로 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을 하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확실히 단기적인 고평가 구간 진입한 거는 확실히 맞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는 저점에 잡는 건 잘하지만 최고점이 어딘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냥 절반 매도로 하시든지 분할 매도로 하시면서 우선 수익을 실현을 하고 추이를 지켜보세요. 그러면 좀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다음은 한번 오리엔트 전공 보도록 할게요. 오리엔탈 전공을 보면 오리엔탈 전공도 마찬가지죠. 검색해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역시 오리엔트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죄송합니다. 오리엔트 전공 역시 방금 봤던 동신건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점상이 2연속으로 나왔던 좀 뭔가 뜻깊은 점상이 나왔다. 이 부분은 확실히 맞고요. 하지만 거래량이 별로 많이 따라오진 않았어요. 뭐 정치 테마주 특성상 거래량 없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부분은 있지만 동신건설과 마찬가지로 오리엔트 전공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 검정색이 주가고 그리고 노란색이 단기 순이익이에요. 오른쪽만 보면 됩니다. 왼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일치가 안 하거든요. 지금 보면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그 이전에 주가가 올랐죠. 뭐 이거는 당연히 외부 효과 때문이었지만 코로나 때 제로 금리 효과예요. 그 뒤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단기 순이익 역시 떨어지죠. 좀 우연의 일치로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 뒤에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주가 역시 올라가고요.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니까 주가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간 거는 테마성. 이재명 관련 테마성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죠. 결국 오리엔트 전공 역시 주당 순이익의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리엔트 전공을 보면요. 우선은 단기 순이익만 보면 되겠죠. 단기 순이익을 본다고 하면 지금 단기 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였어요. 2023년도까지. 그런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까지의 누적은 흑자죠. 우선은 작지만요. 과거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그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았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오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10,000원이었던 게 이 정도의 흑자 전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13,000원 정도만 오르면 되는데 이재명 테마로 인해서 20,000원까지 올랐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 회복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 주가가 오를 정도로 펀더멘털이 강한 회사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PBR 밴드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오렌트 전공의 PBR 밴드를 본다고 하면 지금 녹색 선이 1.5배수이고요. 그리고 주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동신건설처럼 이 녹색에 제일 많이 지나갔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패턴상 단기적인 고점은 녹색일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적인 고점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 어느 정도의 좀 뭐라고 해야죠? 주가 상승의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략적으로 1778원이거든요. 1.5배수가. 그럼 지금 주가 다시 볼게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1911원 돌파 당했네요. 지금 역시 PBR 밴드를 본다고 하면 단기적 고점으로 상징하는 1.5배수가 돌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분할 매도 혹은 절반 매도 하면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추이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지든 더 올라가서 떨어지든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이 주가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현명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려면요. 욕심을 조금 버리고 안정성 있는 부분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신건설, 오렌트 전공, 이재명 관련 주 중에서 딱 2개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외에도 이재명 관련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20개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18개, 20개 가지고 있는 분들 역시 이런 부분을 참조하고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급등은 반드시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을 올린 만큼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한 수익이 있다고 하면 절반 매도 혹은 부분 매도를 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잘 모르겠다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를 원한다 혹은 기타 등등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010-2693-7757 이 번호로 공부방 입장이라는 문자 하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어차피 계속 글을 올리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